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썸머타임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편하고 국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 동북부 지역에서 목격되고 있는 정체불명의 드론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의 정확한 실체 파악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격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차량 번호판이 확산하면서 당국이 긴급 회수에 나섰습니다. 새해맞이 최대 행사인 로즈 퍼레이드를 앞두고 개최 도시인 패서디나시가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전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실종된 딸을 수십여 년 동안 찾아다니다 숨진 한 한국 아버지의 사연을 집중 조명하면서 부모의 헌신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연이라고 애도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썸머타임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썸머타임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는데요. 10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이 제도가 이번에는 실제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그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에 2번 시계바늘을 조정하는 썸머타임 제도. 1918년도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벌써 100년 넘게 이어져 현재는 애리조나와 하와이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썸머타임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썸머타임이 불편한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입니다. 썸머타임은 낮 시간대를 더 오래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수년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장점에 비해 단점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이 시간을 착각하기도 하고 생체 리듬을 깨트려 수면 패턴을 방해하거나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건강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It does mess up my sleep. Like I go to sleep later and I wake up later, so I'm usually late. It's going to affect our circadian rhythm. So this is our body's internal clock of when we wake up to when we fall asleep. 특히 서머타임으로 절약한 에너지 소비는 연간 0.5%에 불과해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3월에는 미국인의 62%가 서머타임 폐지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One, it removes the switching of our circadian rhythms twice a year, which is very difficult for our bodies to adjust to. And number two, standard time is aligned with our biological clock. There's bright light in the morning and less light in the evening. 이 때문에 상원과 하원에서는 서머타임을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기도 했지만 최종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계획으로 수년간 존폐를 두고 논란이 되어온 서머타임이 과연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뉴욕 등 미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목격되고 있는 정체불명의 드론들을 요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SNS를 통해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드론의 정체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드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면 당장 드론을 쏴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어떤 위협적인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Commercially available, one can go into a convenience store and buy a small drone. There are also
commercial drones as well. But we know of no threat or nefarious activity. And I want to repeat, Wolf, that if we learn of any cause for concern, we will be transparent in our communication of it. 한편 정치권에서는 드론의 정체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듯한 차량 번호판이 논란이 되자 당국이 긴급 회수에 나섰습니다. 반유대주의에 맞서는 한 단체는 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유대인 테러리즘을 축하하는 차량 번호판을 보고 충격받았다며 LOL OCT7이라고 적힌 번호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LA 커버시티에서 발견된 해당 번호판이 크게 웃는다 뜻의 LOL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약 1,200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을 인질로 잡은 날인 10월 7일을 조합한 문구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단체는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에 어떻게 이런 번호판이 승인될 수 있냐고 항의하며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태를 조롱하는 번호판을 즉각 회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DMV는 공식 사과문을 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번호판 회수를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내부 검토와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서부 지역의 새해맞이 최대 축제인 로즈 퍼레이드를 앞두고 개최 도시인 패사데나시 당국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패사데나 경찰국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로즈 퍼레이드와 로즈볼 경기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 혼잡이 예상된다면서 퍼레이드 중심가인 콜로라도대로는 새해 전날 밤 10시부터 1월 1일 오후 2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퍼레이드가 열리는 동안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나 흡연, 불법 불꽃놀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going to be a zero tolerance like it is every year. Zero tolerance for shenanigans. So if you're not coming here to just have fun and have a good time and make it so that others can do it, you're probably going to run into the folks in my department who are here with the express purpose of making this a safe event. 한편 제136회 로즈 퍼레이드는 내년 1월 1일 8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뉴욕 타임즈가 25년 동안 실종된 딸을 찾다 사고로 숨진 한국의 한 아버지의 사연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지난 8월 폐품 수거 트럭을 운전하다 심장마비를 일으켜 교통사고로 숨진 고 송길용 씨의 사연을 전하면서 송 씨는 지난 1999년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25년 동안 전국을 누비며 현수막을 달고 전단을 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송 씨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딸을 찾다 돈을 다 탕진하고 아내마저 슬픔으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주와 담배, 라면 등으로 연명해가며 딸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뉴욕타임즈는 송 씨는 지난 2017년까지 딸을 찾기 위해 50만 마일을 주행하고 300만 장의 전단, 2,500여 개의 현수막을 걸었다면서 송 씨의 사연은 부모의 흔들리지 않은 헌신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국가적 상징이 되었다고 애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PIH 헬스병원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1,700만 명 이상의 환자 의료 기록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해커들은 지난 1일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 이후 2테라바이트 분량의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환자 의료 정보와 기밀 계약서, 그리고 검사 결과 등 민감한 정보를 만약 거래에 응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다우니와 휘티어, LA 지역 병원에서는 컴퓨터와 전화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환자 데이터 접근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It would all depend on what actually was lost. If confidentiality was lost, I imagined the people's data who got disclosed are not going to be very happy about it. They have credit card information. They have our driver's license. We scan everything into their system. So knowing that they have full access to a lot of our personal stuff, it's very nerve-wracking.
병원 측은 현재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와 협력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민감한 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병원 네트워크가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되면서 전화나 메시지, 스케줄 확인 등이 불가능해지고 일부 수술이 취소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 현대자동차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은 뉴욕과 LA 등 미국 48개 도시에서 아마존 웹사이트 내 아마존 오토에서 현대차 신차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기는 현대차가 처음입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아마존 오토에서는 팰리세이드, 아이오닉 5, 산타페 등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10개 모델을 살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매물을 검색해 가까운 지역 딜러십에서 구입 가능한 차량을 찾거나 결제, 자동차 융자, 차량 픽업 등의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아마존 오토의 시범 운영 결과 고객과 딜러의 만족도가 높고 거래 과정이나 시간을 크게 줄이는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연방 하원 의장이 유럽 방문 중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언 크레이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펠로시 전 의장이 제2차 세계대전 벌지전투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한 룩셈부르크에서 공식 행사 도중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전 의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이나 경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즈는 펠로시가 계단을 내려오다 심하게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켄터키주 공화당 소속 82살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오찬 도중 넘어져 손목을 삐고 얼굴에 상처를 입은 바 있습니다. 지난달 대선과 함께 치러진 하원 선거에서 20선에 성공한 펠로시 전 의장은 올해 84살로 미국 정가의 대표적인 고령 정치인입니다. 항우울제인 둘록세틴에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돼 23만 병 이상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라이징 파마슈티컬스가 판매한 둘록세틴 캡슐에서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니트로사민 불순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이를 2등급 리콜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니트로사민은 물과 가공육, 유제품, 그리고 채소 등에서 흔히 발견되는 화합물이지만 장기간 과도한 양에 노출될 경우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콜 대상은 신발티와 드리잘마 그리고 아이렌카 등의 이름으로 판매된 둘록세틴 제품으로 30정과 90정 그리고 1000정 병을 포함한 총 23만 3,003병이 해당됩니다. 당국은 리콜된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들에게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체 치료 방안을 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한국 국회가 LA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일주일 만에 다시 표결에 붙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다른 의혹 없이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했다는 내용만 집중적으로 담겼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국회가 야권이 공동 발의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12월 12일 박찬대, 황운하, 선아람, 윤종호, 용혜인, 한창민 의원 등 190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를 하루 늦춰가며 수정을 거듭한 탄핵안은 지난주 첫 탄핵안보다 16쪽 늘었습니다.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내란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병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 비상사태는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5분짜리 국무회의는 사실상 요식행위나 마찬가지여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고 명시했습니다. 계엄 선포 뒤에는 국회에 무장병력을 보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긴 점도 지적했습니다.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시도, 정치인, 언론인 체포 지시와 수감 시도 의혹 등 추가 폭로들도 담았습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과 그로 인한 내란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파문으로 불거진 공천 개입, 대선 여론 조작 의혹은 모두 뺐고 현 정부의 외교 기조,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 등 다른 사유들도 최종적으로 모두 빼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집니다.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탄핵소추안 표결 현장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에 생방송 스튜디오를 설치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주변에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외부 7개 문 중 3개 문만 개방하며 외부인 출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는 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몇 표일지 8표를 넘길지 여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개 이탈표 선언은 지금까지 7명인데 상당수 의원들이 표결에는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국회 본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보수의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한 조경태, 한지아 의원은 김 의원을 격려했지만 신윤계 윤상현 의원은 초선 후배 의원을 붙잡고 훈계하듯 거센 설전을 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안으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선배님, 근데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한지아, 진종호까지 7명. 국민의힘에선 더 이상 공개 이탈표 선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주 1차 표결 때처럼 집단 퇴장은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표결은 들어가시는 거죠? 그럴 거예요. 실제로 앞선 원내대표 선거에선 자유투표를 주장한 김태호 의원이 3분의 1에 가까운 34표를 얻었습니다. 다만 탄핵 반대 당론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당론을 따른다는 의원도 많았고 당론이 바뀔지 여부에 대해선 다들 말을 아꼈습니다. 탄핵 반대 당론은 조금 바뀔 수 있을 거예요. 당론이 굉장히 없는 것 같은데. 완전히 커밍아웃한 사람이 7명이나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졌죠.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인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총에서 108명의 의원들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윤계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이미 공개 이탈표 선언이 나온 상황에 대해 최대한 당론을 따르라고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도 토로했습니다. 막판 결정될 국민의힘의 당론, 과연 집단 퇴장할지, 자유투표할지 여부, 또 각각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최종 결심까지 여러 변수에 따라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와 윤 대통령의 최종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계엄 당일 밤 상황을 제보받았다며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군 암살조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는 등 정치권 인사들을 상대로 작전을 펼친 뒤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해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건데요. 이용주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급히 집을 빠져나와 몸을 숨겼던 방송인 김어준 씨. 국회에 출석한 김 씨는 당시 체포조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고 피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건 아니라면서도 암살조의 충격적인 계획을 폭로했습니다.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거하려 했다는 건데 야권 정치인과 자신도 작전 대상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조국, 양정철, 김어준,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북한산 무기를 단 북한 무인기를 공격에 동원하고 특정 장소에 묻어둔 북한 군복을 며칠 뒤 발견하는 수순으로 전개해 이 과정을 모두 북한의 소행으로 꾸며 발표하려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을 개입시킬 목적으로 미군을 공격할 계획도 수립됐다고 김 씨는 주장했습니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공격 상황을 빌미로 비상계엄 발동을 정당화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We have our own intel capacity, and if there was an incident caused by the South Korean military striking a location i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would know that that wasn't a result of North Korean aggression. And 김 씨는 제보의 출처를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했고 지금도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기관의 은퇴 요원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며 사회 질서 교란과 관련된 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믿고 있다고. 김 씨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윤석열의 군 통수권과 김건희의 통신 수단을 하루빨리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메디케어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로 메디케어 관련 방송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어떤 옵션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병원에서 다 받아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메디칼을 받지 않는 특정 전문의에게는 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트 C 플랜, 즉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때 디스네 플랜이라고 해서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플랜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의하여, 즉 UCLA나 세인트주드 또는 세인트조셉병원에 특화된 플랜을 선택하기 위해서 또는 치과나 한방, 안경, 그로서리 혜택과 같은 엑스트라 혜택을 받기 위해 메디케어만 가진 분들이 들어가는 상품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작년까지는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자유롭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1개월에 한 번씩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특정 플랜끼리만 옮기실 수 있도록 제한을 둔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로 나온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들 중에는 보험료를 일부 지불하지만 보험 혜택을 높인 플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플랜을 선택할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다소 할인된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으므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LA에 거주하시는 분이 UCLA 병원과 전문의를 이용하기 위해 프레스티지 플랜을 선택할 경우에 원래 월보험료가 $39인데
할인된 금액은 $9 30센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UHC에서 새로 나온 UCLA 병원을 갈 수 있는 037 HMO 플랜의 경우에는 원래 보험료는 $49이지만 $19 30센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다양한 플랜의 혜택을 알고 싶으시면 전문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거나 medicare.gov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디칼은 없고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LIS, 저희가 Low Income Subsidy라고 하는데요. 그 LIS의 레벨이 1부터 3까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처방전약 보조 프로그램인 엑스트라 헬프의 자격이 되는지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5년에는 연방 가난지수 150% 이하, 즉 싱글인 경우에 $22,590, 부부의 경우에는 $36,660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데 시니어는 소득 계산 방식이 좀 다르므로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12월 13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